아무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기분 좋지 못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한때 떨어졌었죠. 4만 달러 선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가 지금은 4만 2천 달러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코인 거래는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암호화폐와 전면전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바로 든 생각은, 뭔 개소리야 또. 얘네가 지금 금지시킨 게 한두 번인가? 왜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올해 채굴자들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미 끝났죠. 같은 소식 재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의 발개위, 이름도 이상해요. 발개위. 이 발개위가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다시 한번 통지했다. 재탕입니다. 재탕. 이건 뭐 음식점에서 반찬 재활용하듯이 이 되도 않는 악재를 계속해서 퍼다 나르고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세력들이 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외쳐왔었던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22달러. 그 후로도 수없이 비트코인 금지를 외쳐왔었던 중국.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 4만 달러. 아무튼 뭐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인데 세력들이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과 함께 후오비, OKX 등 이 거래소 토큰들이 있죠. 거래소 토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와 동시에 홍콩의 증권 거래 앱, 이 중국의 로빈후드라 불리는 앱인 푸투가 10월 1일부터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H 신규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중국이 홍콩을 빼앗음으로 해가지고 홍콩도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 않고요. 다음으로 해서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마이닝 풀인 스파크풀 역시 중국 사용자들에게는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호재 아닌가요? 중국 쪽이랑 엮여가지고 좋은 꼴을 보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한 밀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한편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 공산당들이 지방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헝따가 몰락한다, 파산하게 되면 후폭풍에 대비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공산당들이 헝따 그룹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헝따 그룹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경제가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중국 인민들도 많이 고통을 받을 것인데 전혀 개념치 않고 공산당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중국 당국, 이번 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고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가 멀어지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미국의 암호화폐 찬양론자인 상원 의원 팻 투미,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의한 또 다른 일련의 반암호화폐 조치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큰 기회다. 미국 경제 체제가 중국에 비해서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반암호화폐 인사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연 미국은 넝굴지에 굴러들어온 이 암호화폐라는 호박을 집어들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 소식. 예상했던 대로 결국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팍스랑 또 다른 어떤 거래소가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었으나 은행들에게 퇴짜를 맞으면서 역시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다른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없이 이 사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정말 답답했었던 것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금융위원회가 이 4개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만 꼭 집어가지고 니네는 살려줄게 내가, 나머지는 다 죽었어 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왜 나라가 나서가지고 어떤 거래소는 살려주고 어떤 거래소는 죽이는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것인가? 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인가? 그런 점들이 정말 불만이 많았었는데, 자,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아무래도 다음 움직임 같은 경우는 국내 사용자들의 해외 거래소 막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간만에 인도에서 또 잡음이 나왔습니다. 전 중앙은행 총재 중에 재밌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뚜부리 수바라오.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이름. 이 두부씨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인도의 통화 부분, 금융 부분, 대외 부분에 위협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들이 아무리 물고 뜯어봐라 인도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포기하나? 중국이랑 좀 달리 인도에서는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처벌도 무시무시하고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세뇌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앞으로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비탈릭이 인도 쪽의 코로나 구제 기금으로 그가 공짜로 받았었던 시바코인 50조 시바코인을 기부를 했었는데 인도 측에서 전부 다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시바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찜찜한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업계 유명인 중에 한 명이죠.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으로서 리얼비전의 창립자인 라울파리 형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봤을 때 칼다모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디오피아 정부의 신원 인증 시스템 계약 체결, 그리고 커뮤니티의 강력한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에이다를 좀 샀지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에이다 외에도 칠리즈와 랠리 등 소셜 기반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바이낸스 이 녀석들이 거버넌스 토큰의 50% 이상을 들고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블록체인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관련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남자죠.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브그라츠 형님. 최근에 형님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락장은 매수 기회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2,800달러 선을 지켜주는 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양호한 상태다. 자, 빨리 춤에 들어가자.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2021년도 말까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 소식들. 온체인 분석 기업인 글라스노드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데요. 그가 봤을 때 지난 4월 이후로 무려 200만 개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에서 장기 보유 상태로 넘어갔다. 자, 이 장기 보유 상태의 기준은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들고 있으면 장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들이 장투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충격과 함께 가격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중국발 하락세에 밀려가지고 가격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지지선이 36,000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체드라는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게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은 42,000달러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 구간 있죠. 비트코인이 이 위에서 머무는지 이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선인 동시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조마조마한 비트코인의 상황,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확실히 하락세가 맞는데 이 하락세를 비트코인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펜토시라는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4700달러 선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반등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근방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일단 42,000달러 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나온 분석은 여기까지가 다인데요. 비트코인이 부디 44,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플랜B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몇 달간, 그리고 다른 트윗에서도 밝히기를 아무래도 2021년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내가 만든 스톡투플로우 모델은 나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간의 움직임에 자신이 만든 스톡투플로우 모델에 명운을 걸어버린 플랜B. 자, 과연 플랜B의 명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비트코인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이 돼야 되는데 껄쩍지근하고 찝찝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정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뚜부김치찌개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 클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